31번부터 34번까지 빈칸 추론 문제, 36번, 37번 순서 정하기, 38, 39번 삽입, 문장 위치 구하기. 자, 총 8문제를 같이 살펴볼 텐데요. 자, 31번부터 34번까지를 우리는 빈칸 추론 또는 빈칸 완성 문제라고 합니다. 이 빈칸 문제가 좀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자, 어려운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접근 방법은 간단하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빈칸에 들어갈 말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말, 재진수를 파악해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 기본이에요. 이 빈칸에 무슨 말 들어가야 돼? 요 말이 들어가야 돼. 이런 식으로 재진수를 통해서 빈칸을 해결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두 번째, 자, 원인을 보고 결과를 파악하든, 결과를 보고 원인을 파악하든, 자, 인과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빈칸 문제 딱 보면 두 가지가 떠올라야 돼. 재진술, 인과적 추론. 알겠어? 자, 그러면 한번 31번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문장에 빈칸이 있네요. A remarkable characteristic of the visual system is that it has the ability of blank. 시각체계의 주목할 만한 또는 두드러진 특징은 그것이 이러이러한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 글의 대상은 뭐예요? 시각체계입니다. 이게 시각체계. 시각체계가 이 글의 대상이고요. 자,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시각체계의 능력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서 이시 가리키는 거 지시대명사 시각체계고요. 오케이. 시각체계의 능력. 어떤 능력? 요게 뭔지를 찾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장 읽어볼게요. Psychologist George M. Stratton made this clear in an impressive self-experiment. 자,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두 번째 문장 몇 형식 문장이죠?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 중에. 선생님, 그거 저 잘 몰라요. 그러면, 자, 설명해 드릴게요. Psychologist George M. Stratton이 주어고요. made가 동사입니다. 그 다음 this가 목적어고요. clear, 이 형용사가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는 목적격 보호, 5형식 구조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걸 선생님이 왜 질문했냐면, 자, 주어, make, 그 다음에 목적어 나오고 형용사 보호가 나왔을 때, 자, 이 목적어랑 형용사 보호는 의미적으로 의미상 주어, 얘가 의미상 동사의 관계로 해석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목적격 보호라는 건 목적어의 성질이나 상태를 보충 설명하는 말이니까요. 알겠습니까? 즉, 목적어가 형용사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 이 전체를 보면 주어는 목적어가 형용사도록 만들다 이런 뜻이잖아. 그지? 그럼 전체적으로 자, 주어 때문에 목적어가 형용사해진 거라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요거는 자, 주어가 논리적으로 원인, 목적어 형용사 보호가 논리적으로 결과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 얘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이 존 스트래튼이라는 사람 덕분에 이 점이 명확해졌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됐어요? 그 여기서 디스가 가리키는 건 뭐냐? 요겁니다. 대절. 첫 번째 문장의 대절이죠. 자, 시각체계가 이러이러한 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점이 명확해졌다. 이런 뜻이라고요. 알겠습니까? 인상적인 자가 실험에서, 그러니까 스트래튼이라는 사람이 스스로에게 실험을 했고, 이 실험을 통해서 시각체계가 이러한 능력이 있다라는 점이 아주 명확해졌다. 이런 의미죠. 자, 이제부터 무슨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실험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지. 알겠어? 실험하면 우리가 떠올려야 되는 게 어떤 전개, 과정 나오고 그 다음 결과가 나오겠지. 그지? 여기서 중요한 건 뭐라고? 결과가 중요한 거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정답의 근거가 있는 거야. 알겠어? 자,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문장 하나하나 이렇게 그냥 읽고 그래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요. 종합적으로 여러분들이 유기적 관계까지 다 따져야 됩니다. 종합 스포츠예요, 종합 스포츠. 자, 세 번째 문장합니다. Stratton wore reversing glasses for several days. 자, reversing. 자, 뒷페이지에 보면 자, 지문 아래 reverse라는 단어가 의미가 나왔습니다. 어려운 단어란 뜻인데요. 자, 뒤집다, 반전시키다 이런 뜻이래요. 그러면 reversing glasses는 무슨 안경이에요? 반전 안경이라는 뜻이고요. 반전 안경은 뭐겠습니까? 위아래가 뒤집어지고 좌우가 뒤바뀐 안경을 말하는 거겠지. 알겠어? 자, 며칠 동안 반전 안경이라는 걸 착용했고요. which literally turned the world upside down for him. literally 말 그대로, 글자 그대로 이런 뜻입니다. 글자 그대로 그것은 세상을 그에게 upside down, 거꾸로 돌려버렸습니다. 자, 네 번째 문장. In the beginning, this caused him great difficulties. 자, 얘도 몇 형식인지 한번 생각해 볼래? This caused him great difficulties. 자, this가 주어고, caused가 동사고, 힘이 간접 목적어, great difficulties가 직접 목적어. 몇 형식? 사형식 구조야. 알겠어? 자, 여기서 this가 가리키는 건, 자, 앞에 며칠 동안 반전 안경을 착용한 겁니다. 3번 문장을 의미하는 거고요. 자, 이것은 그에게 커다란 어려움을 야기했습니다. 결국, 자, 이것 때문에 반전 안경을 며칠 동안 착용해서 그가 대단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런 논리로 이해를 하면 되겠지. 알겠습니까? Just putting food in his mouth with a fork. 자, 동명사 주어, 동사 앞까지가 전부 주어라고 그랬습니다. 자, 포크를 가지고 입안에 음식을 집어넣는 것만으로도 자, was a challenge for him. 그에게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문장. With time, however. 시간이 지나면서 하지만, 자, 역접이라는 건 글의 흐름이 뒤바뀐다라는 의미죠. 여기서부터 이제, 자, 뭔가 긍정적 논리가 나온다라는 시그널로 이해를 해야 되겠지. 알겠어? 자, 그의 시각 체계가 adjusted to the new stimuli from reality. stimul이는 stimulus라는 명사의 복수형입니다. stimulus. 요거는 복수형이 stimuli 자, 이거 자극이란 뜻입니다. 자극.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해둬야 돼. stimulus, stimuli. 자극, 자극들. 자, 그의 시각 체계가 현실로부터의 새로운 자극에 adjust 했습니다. adjust는 적응하다, 적응시키다라는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시각 체계가 뭐 했다고요? 적응했다고요. 자, 시각 체계가 어떤 능력을 갖고 있어요? 재진술, 적응 능력을 갖고 있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시각 체계가 갖고 있는 능력은 뭐냐면 적응 능력입니다. And he was able to act normally 정상적으로 행동할 수 있게 되었어요. In his environment again, even singing it upright when he concentrated. 집중만 하면 세상을 upright, 똑바로 보기까지 했던 겁니다. 알겠습니까? 뭐가 있어요? 적응 능력이 있죠. 자, 여섯 번째 문장. As he took off his reversing glasses, 반전 안경을 벗었을 때, he was again confronted with the problems. confront, 직면하다, 대립하다.
그는 또다시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He used the wrong hand when he wanted to reach for something. For example, reach for 하면 어디에 손을 내밀다라는 뜻이고요. 예를 들어 무언가에 손을 내밀고 싶을 때 잘못된 손을 사용했던 거예요. 또 뭐예요? 적응을 못한 거죠. 맞습니까? 자, 7번 문장 fortunately 뭐예요? 다행스럽게도. 그럼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 나오겠어? 당연히. 다시 적응했다라는 논리가 나오겠지? Strengthen would reverse the perception. Perception 무슨 뜻이라고요? 인지 능력이란 뜻입니다. 지각 능력. 자, 스트레이트는 인지 능력을 반전시킬 수 있었고, and he did not have to wear reversing glasses for the rest of his life. 평생 동안 다시 반전 안경을 쓸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자, have to는 의무의 뜻이고, not have to는 불필요의 뜻이죠. 공부할 필요가 없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한 번 적응했다고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또다시 적응하고, 또다시 적응하고, 적응 능력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지. 알겠어? 자, 마지막 문장. For him, everything returned to normal.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모든 것이. After one day. 하루 만에. 알겠습니까? 자, 답 나왔어요. 다 고를 수 있겠습니까? 자, 시각체계가 어떤 능력을 갖고 있습니까? 적응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자, 적응하다 답 1번이 되겠네요. 자, adapt하고 adjust는 동의어입니다. 어디 어디에 적응하다, 무엇을 적응시키다. 알겠어? 자, 32번 보겠습니다. 32번 빈칸 재진술 인거적 추론. 자, 마지막 문장. The study suggests that having access to unrelated information was enough to blank. suggest는 뜻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직설법이라는 거 용어에 대해 익숙해져야 돼요. 직설법은 뭐냐 하면 시간과 동사의 형태가 일치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시간이 과거인데 과거 시제, 시간이 현재고 현재 시제, 시간이 미래고 미래 시제 쓰는 게 직설법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럼 시간과 시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때는 가정법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suggest 다음에 대절이 오는데 이 대절의 동사가 과거 시제나 현재 시제나 미래 시제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대절의 동사가 should 플러스 are 동사 원형 아니면 should 생략한 동사 원형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미의 차이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자,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이나 should 생략한 동사 원형의 경우에는 이 대절의 의미가 suggest의 대상의 의미가 뭐냐면 S1의 의견입니다. 주관적 의견. 이걸 의미하는 무슨 말이냐면 S1이 S2가 이렇게 해야 한다고 suggest하다 이런 뜻이라고. 알겠어? 그리고 여기서 suggest는 무슨 뜻이냐면 대상이 주관적 의견일 때는 제안하다라는 뜻이에요. 제안하다. 제안하다. 이렇게 하라고 제안하다. 알겠어? 하라고 제안하다라는 뜻이야. 자, 그런데 자, suggest 다음에 대절의 형태가 직설법인 경우에 동사가 직설법인 경우에는 의미가 뭐냐면 S1이 아니라 S2의 객관적 사실을 의미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했고 하고 할 거라는 의미야. 알겠어? S2가. 그러면 이때는 suggest가 제안하다가 아니에요. 생각이 대상일 때만 제안하다라는 동사인 거고 사실이 대상일 때는요. 그냥 보여주다입니다. 보여주다. 팩트를 보여주다.
제안의 대상이 아니라 제시의 대상이란 이야기예요. 의견이 제안의 대상이고. 알겠습니까? 자,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시험에도 정말 자주 나오고요. 그럼 여기서 suggest는 무슨 뜻으로 봐야 되느냐? 보여주다로 봐야 돼요. 왜냐하면 대절의 동사가 자, 직설법이기 때문에 과거 시제 나왔죠. 그러면 대절의 내용은 뭐라는 거야? 이것의 객관적 사실을 의미한다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았어? 객관적 사실을 의미하는 거야. 그 연구의 주관적 의견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알겠어? 이것의 객관적 사실을 의미하는 거라고요. 그럼 여기서 관련이 없는 정보에 대한 억세스를 갖는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부터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돼. 그리고 관련이 없는 정보에 대한 접근 기회를 가지면 이게 원인이고요. 뭐 할 수 있는가 결과를 찾으라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어? 왜냐면 당연한 구석이 있는 건 뭐냐면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 기회를 갖는 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아직 모르기 때문에 이게 명확하게 이해가 안 되는 것뿐이지. 지금 보면 분명히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위에는 무슨 이야기 나왔다? 스타디 이야기 나왔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죠. 과정 나오고 결과 나오겠네. 그지? 이 결과값에 대해서 판단하라는 거잖아. 그지? 맞습니까?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Participants in a study were asked. 참가자들 요청받았어요. To answer questions like Why does the moon have faces? 자, phase는 원래 단계라는 뜻인데 단계. 이 달과 관련해 가지고는 다음 페이지에 단어 각주의 달의 상 모습이라고 나왔습니다. 단달, 보름달, 금음달, 초승달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야. 알겠어? 자, 그러면 다시 자, 어떤 실험에서 참가자들이 질문을 받았어요. 요청을 받았습니다. 대답해달라고. 질문. 어떤 질문? 달은 왜 모습이 변하죠? 왜 달은 여러 가지 상을 가지고 있나요? 자, 어쨌든 질문에 대답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어제는 반달이었는데, 오늘은 왜 반달이 아닌가요? 자, 두 번째 문장. Half the participants were told to search for the answers on the internet while the other half weren't allowed to do so. 이것이 그 유명한 대조군인 거죠. 그지? 대조군은 항상 뭘 신경 써야 돼? 뭐가 차이점인지를 찾아야 되는 거야. 참가자들 중 절반은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인터넷상으로 대답을 찾아보라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나머지 절반은요, 그렇게 하도록 허락받지 못했어요. 그렇게 하는 건 뭡니까? 인터넷 찾아보지 못하게 한 거죠. 알겠어? 인터넷 가는 한쪽은 인터넷 안 된. 그리고 A그룹이라고 해야지. 그리고 B그룹이라고 해봅시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문장. Then, in the second part of the study, 두 번째 단계에서요. All of the participants, 모든 참가자들, 즉 인터넷 썼던 A집단하고 인터넷 못 썼던 B집단 모두 were presented with a new set of questions. 새로운 질문을 제시받았습니다. 가령, Why does Swiss cheese have holes? 왜 스위스 치즈에는 구멍이 숭숭 뚫려 있나요? These questions were unrelated. 자, 이 질문들, 이 스위스 치즈는 왜 구멍이 뚫려 있나요? 이 질문은요, 관련이 없었습니다. To the ones asked during the first part of the study. 첫 번째 질문과는 아무 관련이 없었던 거예요. 발의 모습이 변하는 거하고 스위스 치즈에 구멍이 뚫린 거하고 일단 우리가 언뜻 봐서는 인과관계 뭐 상관관계가 없잖아. 그죠? 그래서 participants who use the internet 뭐죠? A그룹이요. had absolutely no advantage over those who hadn't. B 그룹에 대해서 어드밴티지가 없었어요. 전혀 상관없는 논리니까. 맞습니까? 자, 다섯 번째 문장. You'd think that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both sets of participants A 플러스 B가 would be equally 이게 핵심이야. 똑같이 sure하거나 unsure 할 거라고 확신하거나 확신을 못 할 거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About how well they could answer the new questions. 이 참가자들이 새로운 질문에 얼마나 잘 대답하는지에 대해 확신을 하면 다 똑같이 확신하고 확신 못하면 다 똑같이 확신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알겠어? 근데 이건 무슨 이야기를 하기 위한 빌드업이에요?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한 빌드업인 거지. 그제? 자, 봐. 하지만 역적. 얘가 결과입니다. 얘가. Those who used the internet in the first part of the study. 첫 번째 단계에서 인터넷을 사용했던 사람들 A가 rated themselves as more knowledgeable. rate가 동사로 쓰면요. 평가하다라는 뜻입니다. 본인 스스로를 더 knowledgeable 하다고 평가를 했대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Then those who hadn't. B. 인터넷 못 썼던 사람들보다 본인이 되게 똑똑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자감이 생긴 거야. Even about questions they hadn't searched online for. 인터넷으로 찾지도 않았던 질문에 대해서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러면 여기 봐봐. 관련 없는 정보에 대한 접근 기회를 갖는다라는 건 어떤 의미인 거야? 인터넷을 사용하는 거지.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오는 거야?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지. 좀 능력에 대해 자 과신하는 거지. 기대평가하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선택지에서 답 찾아보겠습니다. 1번 improve their judgment skills. 실제로 판단 능력이 좋아진 겁니까? 실제 판단 능력이 좋아진 게 아닙니다. 평가가 높아진 거지. 자, 2번 pump up their intellectual confidence. confidence는 자신감이라는 뜻이에요. pump up. 자, 펌프질해서 업 시키는 거예요. 향상시키다. 자신의 지적인 자신감을 향상시킬 만큼 충분했다. 답 2번이죠. 뭔지 알겠습니다. 자, 33번 보겠습니다. Anthropologist Gregory Bateson suggests that, suggest는 여기서는 자, 의미가 이 사람의 의견일 수도 있는데 내가 볼 땐 팩트일 것 같아. We tend to understand the world by blank. 이게 여기서 중요한 suggest의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요 논리가 중요해요. 보세요. 일단 ing는 전치사 뒤에 있으니까 동명사이죠. by 이 전치사는 어떤 뜻으로 해석합니까? 뭐뭐 옆에? 언제까지? by ing는요, 뭐뭐 함으로써 이런 의미예요. by ing는 뭐뭐 함으로써 이런 뜻입니다. 자, SV, A, ing, B라고 하면 B 함으로써 A 하다. B 함으로써 A 하다. B가 방법이고 A가 목적, B가 원인이고 A가 결과를 의미하는 거죠. 맞아? B 하면 뭐 한다? A 하게 된다. 이런 논리로. 알겠어? 그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게 뭔지 알겠니?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법이 뭐야? 이걸 찾으라는 거지. 무슨 논리인지 알겠어? 우리 인간이 세상을 이해하는 방법, 원인, 이걸 찾아보라는 겁니다. 정의됐습니까? 결과. 세상을 어떻게 해야 이해하는가? 자, 두 번째 문장. Take platypuses. platypus는 오리 너구리라는 동물이에요.
질문. 이거 예시잖아. 여기서 오리 너구리의 일반적 개념은 뭐일까? 첫 번째 문장에서 이게 일반적 개념이고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구체적 개념인데 여기서 오리 너구리에 해당되는 일반적 개념이 뭐가 되겠어? 세상이지. 세상에 많은 것 중에 오리 너구리를 생각해 보자고. 그 얘기는 뭐예요? 확대시키면 세상을 한번 이렇게 보자. 자, 세 번째 문장. We might zoom in. 자, so 원인, that 결과 구문이지. 너무나 뭐뭐해서 그래서 뭐뭐하다. 우리가 오리너구리의 털을 너무나 자세히 확대시켜서 자, 털 하나하나가 달라 보일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알아? 그 얘기는 뭐야? 세상을 확대시키면 세상이 자, 차이가 있어 보이는 거지. 알겠어? 자, 네 번째 문장. We might also zoom out to the extent는 정도란 뜻이죠. Where it appears as a single uniform object. uniform은 형태가 하나인 거. 자, 균일한이란 뜻이지. 동일한. 자, 우리가 축소시킬 수도 있는데, 줌아웃 할 수도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 그 오리너구리가 단 하나의 동일한 대상인 것처럼 보일 정도까지. 자, 축소할 수도 있습니다. 자, 세상을 축소시키면 세상이 어떻게 보이는 거야? 다 똑같이 보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We might take the platypus as an individual. 자, 그러니까 개체로서 오리너구리를 받아들일 수도 있고, or 여기서 or는 대조죠. We might treat it as part of a larger unit. 자, 오리너구리를 더 큰 단위의 일부로 볼 수 있는 거죠. 더 큰 단위, 뭐 생태계, such as a species, 종이나 or an ecosystem, 생태계와 같은. 무슨 말인지 알아? 시켜서 개체로 볼 수도 있고, 축소시켜서 전체를 볼 수도 있고, 동일하다고. 알겠어요? 자, 여섯 번째 문장. It's possible to move between many of these perspectives. 여기서 이 these perspectives, 이러한 관점들은 뭘 이야기하는 거야? 확대, 축소, 이거 두 가지 얘기하는 거지. 줌인하고 줌아웃. 이거 사이를 move, 왔다 갔다 하는 건 가능해. 어? 확대시켰다가 축소시켰다가 이게 가능하다고. 비록 we may need some additional tools and skills. 추가적인 도구나 기술이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어떤 도구나 기술 to zoom in on individual pieces of hair or zoom out to entire ecosystems. 무슨 말인지 알겠어? zoom in 하거나 zoom out 하기 위한 도구나 기술이 필요하긴 하지만 어쨌든 도구나 기술만 있으면 뭐 할 수 있어? 이동이 가능하다고. 응? 핸드폰으로 선생님이 너희들 딱 찍는데, 한 명만 줌인 해가지고 보면 자세히 볼 수 있고, 줌 아웃 하면은 전체를 보는 거고, 그러면 한 명 한 명은 자세히 못 보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뭐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방법입니다. 이해하는 방법. 자, 일곱 번째 문장. Crucially, however, 역적.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요한 거지. 진짜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지. 글의 흐름이 바뀌니까 앞에 이야기는 너무 당연한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앞에 이야기는 너무 당연한 거고, 뻔한 이야기고, 여기서부터는 당연하지 않은 이야기야. 안 뻔한 이야기야. 주목하라는 이야기지. We can only take up one perspective at a time. 무슨 말인지 알겠어? 확대하든 축소하든 다 할 수 있는데, 한 가지만 해야 돼. 알겠어? 선택해야 된다고. 그게 가능한데,
하려면 한 가지만 해야 돼. 세상을 이해하는 방법이 뭔지 알겠어? 한 가지만 선택해서 바라보는 거야. 다 섭렵하는 게 아니라. 알겠습니까? 네. We can pay attention to the varied behavior of individual animals. 개별적인 동물의 다양한 행동에 대해 주목할 수 있고, 확대시키는 거죠. Look, one unite them into a single species. 축소시키는 거죠. 그 동물들을 단일한 종으로 무엇이 묶는지를 들여다볼 수도 있고, or look at them as part of bigger ecological patterns. 완전 축소시키는 거죠. 더 큰 생태적인 패턴의 일부로서 그 동물들을 바라볼 수도 있는 겁니다. 주민 줌아웃이 가능해. 자, every possible perspective involves 포함하고 있는데 뭘 포함하고 있냐면, 잘 봐. emphasize는 강조하다는 뜻입니다. 어떤 측면은 강조하고 플러스 다른 측면은 뭐 한다고요? ignore 무시한다고요. 강조 플러스 무시의 논리는 결국 뭐예요? 선택한다라는 거죠. 맞습니까? 다시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법은 뭐예요? 강조 플러스 무시, 즉 하나만 선택을 한다. 하나만 선택해서 세상을 이해한다. 알겠습니까? 찾을 수 있겠나? 1번. 자, 우리의 경험 아니고요. 2번. 오래된 생각. 전혀 상관없는 개념이죠. 그죠? 그 다음 3번. 새로운 정보. 4번. 그 안에 특정한 기능에 집중하는 거. 이게 선택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밝은 면, 어두운 면. 아니고요. 알겠습니까? 34번 보겠습니다. 34번은 미리 말씀드릴게요. 철학적 지문이에요. 국어도 철학 지문, 경제 지문 이런 거 나오면 머리 아픈데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철학 지문 나왔을 때 이거 당황하면 안 돼요. 자, 8번 문장 보겠습니다. 플라토 빌리브 댐. 자, 다시 이 글에서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예요? 플라톤의 믿음입니다. 플라톤.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를 찾아야 되는 거지, 그제? The forms were universals. 자, 이렇게 대문자 된 거 있잖아. 대문자 된 거. 문장 중간에 나오는 대문자잖아. 이거 고유명사야, 고유명사. 고유명사는 절대로 해석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알겠어요? 이것들 무슨 뜻인지 몰라도 이 문제 푸는데, 이 지문 이해하는데 아무 문제가 안 돼. 알겠어? 그냥 고유명사 나오면 X로 치환해서 보세요, 그냥. 아시겠습니까? X라는 것이 진짜 현실인데, 이 진짜 현실이 어디에 존재하는가? X는 어디에 존재하는가? X가 어디에 존재하는가? 이걸 찾으라는 거야. X 어디 있어? 그걸 찾으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X가 어디 있는지만 찾으면 돼요. 자, 그러면 찾아볼게요. 어디 숨어 있는지. 자, 첫 번째 문장. 플라토스 리얼리즘. 자, 리얼리즘은 현실주의 또는 실제론이라고 합니다. 플라톤의 현실주의는 includes all aspects of experience. 온갖 경험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But it's most easily explained. 가장 쉽게 설명이 되는 방법은요. Considering the nature of mathematical and geometrical objects such as circles. 동그라미와 같은 수학적 그리고 기하학적 대상의 본성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냥 수학을 이해하면 플라톤의 실제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논리야, 지금. 알겠어? 어렵지? 자, 두 번째 문장. He asked the question, What is a circle? 동그라미가 뭐야?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자, 세 번째 문장. You might indicate, 가리킬 수도 있어요. 특정한 example, 사례를 carved into stone or drawn in the sand. 돌멩이에 새긴 자, 모양을 보고 이거 동그라미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모래 위에 그려놓고 이거 동그라미예요.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죠? 모래 위에 이렇게 쓱 그려놓고 이거라고 지적할 수도 있어요. 맞습니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문장. However, 역자. Plato would point out that. point out은 지적하다는 뜻이고요. 플라톤이 지적하는 바는 뭐냐 하면, if you looked closely enough, 자세히 들여다보면, you'd see that. 뭘 보느냐? Neither A nor B. Neither A nor B. Neither A nor B는 A도 아니고 B도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첫 번째 문장에 너가 지적한 특정한 이그잠ple. 요것도 완벽하지 않고 어떤 물리적 동그라미도 완벽하지 않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거 동그라미야? 완벽해? 아니잖아, 삐뚤잖아. 그지? 수학적으로 동그라미를 우리가 뭐라고 정의합니까? 원 중심의 점, 원점으로부터 동일한 거리에 있는 선을 연결한 게 동그라미지. 아니야? 바뀌었나?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여기에 그린 거리하고 여기에 그린 거리가 같냐고. 다르잖아. 완벽하지 않다고. 이게 무슨 동그라미야. 정의에 따르면 안 맞는 거지. 자, 다섯 번째 문장. They all possessed flaws. flaw, 결함, 흠, 단점. 모두 결함을 소유했고요. And all were subject to change. subject는 여기서 자, 종속적인이란 뜻이에요. 변화에 종속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자, 변화할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고요. And decayed with time. decay. 자, 썩다.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다? 자, 썩었다. 분해됐다. 망가졌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현실에는 플라톤 입장에서는 뭐예요? 현실에는 완벽한 동그라미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So how can you talk about perfect circles if we cannot actually see or touch them? 여기서 데미 가리키는 건 perfect circles고요. 그럼 완벽한 동그라미를 실제로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으면 완벽한 동그라미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자, 일곱 번째 문장 질문 나왔으니까 대답 나와야 되겠죠? 자, 7번 문장 Plato's extraordinary answer was that 자, 플라톤의 비범한 대답은 다음과 같았는데 The world we see 우리가 보는 세상은 is a poor reflection 반영을 제대로 못한 것이다. 그럼 뭘 제대로 반영을 못한 거냐면 a deeper unseen reality of forms or universals. 어? 잠깐만.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뭐였지? X의 존재지. 어디에 존재하는지. 근데 X가 어떤 현실이라고 했냐면 보다 깊고 안 보이는 현실이라고 했어요. 맞습니까? 왜? 관계부사. 거기에서는 완벽한 고양이가 완벽한 쥐를 완벽한 동그라미로 완벽한 바위 주변에서 추적하고 있다, 추격하고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모든 게 다 뭐예요? 완벽합니다. 어? X는 어디에 있는 거야? 자, 인과적 추론. X는 어디에 있습니까?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공간에 세상에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논리가 들어가야 돼. 보이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 완벽한 세상에 존재하는 것. 완전 이상 천상계에 있는 거지. X라는 건 플라톤의 입장에서. 알겠어? 신의 영역인 거.
더 나아가면 머리만 아프니까 정답 한번 찾아봅시다. 안 보이고 완벽한 세상. 자, 1번 관찰 가능한 탈락. 안 보이는데. 2번 외적 영향력에 의해 형성되는 우리의 경험. 우리의 경험 아닙니다. 안 보이는 건데. 자, 중첩되는 영역. 감정과 이성 사이에. 감정, 이성 얘기는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죠? 4번 보이지 않지만 완벽한 세상. 우리의 감각을 넘어. 4번. 응? 어떤 느낌이 드냐면 영어가 아니라 국어예요. 국어. 그냥 국어 비문학이야. 자, 잠깐만 쉬었다 할게요. 자, 수업 이어서 할게. 36번, 37번 순서 정하기 문제 한번 볼게요. 36번하고 37번은요, 순서 정하기인데, 순서 정하기하고 뒤에서 보게 될 삽입 문제는 공통점이 글의 흐름, 플로우를 파악하는 겁니다. 근데 차이점은 뭐냐면 순서는 연결고리를 찾아야 돼요. 그 연결고리를 파악하는 단서가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신호어라는 시그널이에요. 대표적인 게 연결사입니다. 연결사는 앞뒤의 연결고리를 나타내는 신호입니다. 알겠어요? 그다음 두 번째는 매칭인데 그냥 짝을 맞추는 겁니다. 특히 대명사나 지시어 같은 경우, 자, 어떤 명사를 가리키는 건지, 어떤 개념을 가리키는 건지, 이걸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자, 36번 구체적으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이요. The adolescent brain is not fully developed until its early 20s. Not A until B 구문이고요. 직역하면 B 할 때까지는 A 하지 않다. 그 얘기는 B가 먼저 A가 나중에 이루어진 행위라는 거예요. 청소년의 머리는요, 20대 초반이 되어서야 충분히 발달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이 글의 대상은 뭡니까? 청소년의 머리입니다. 알겠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장. This means. 자, 이것이 의미하는 바. 여기서 this는 앞문장. 20대 초반이 되어야 청소년의 머리가 완전히 발달한다라는 것의 의미. 이런 걸 상술이라고 합니다. 상술. 상술을 나타내는 거야. 상술은 상세한 설명을 의미합니다. The way the adolescent's decision-making circuits integrate and process information may put them at a disadvantage. 자, 이게 딱 보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자, 일단, 첫 번째, 영어에서 뭐뭐 하는 방법이라는 표현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how 주어 동사. 두 번째는요, the way 주어 동사. 근데 이게 문법적으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게, 자, the way how는 같이 쓰지 못합니다. 영어에서 뭐뭐 하는 방법이라는 표현을 쓸 때, the way how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자, the way that 주어 동사. 그 다음 네 번째는 the way in which 주어 동사입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자, 외울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 두 번째, 첫 번째도 다 마찬가지긴 한데, 세 번째, 네 번째도 다 마찬가지인데, 자, 여기 나온 the way, 주어, 동사, 뒤에 또 동사. 그러면 어디까지 잘라야 되는지 보이니? 이렇게 잘라야 돼. 그럼 무슨 뜻이야? 주어가 동사하는 방법은 뭐뭐뭐이다. 알겠어요? 자, 그럼 볼게요. The way, 자, the adolescent decision making circuits, 주어, integrate. 자, 각조에 나왔는데, 이 단어가 좀 많이 어렵습니다. 통합하다라는 뜻이에요. 리믹 시스템은 대뇌 변형계고요. 프리프론털 콜텍스는 전 전두엽 피질이래요.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수준의 어휘입니다, 이게. 물론 각조에 나오긴 했지만. 자, 프로세스가 동사로 쓰이면 처리하다라는 뜻이에요. information may put. 자, 여기까지. 이렇게가 덩어리입니다. 알겠어요? 이러이러한 방법은, 자, put something at a disadvantage 하면 무언가를 불리하게 만들다라는 뜻이야. 여기서 데미 가리키는 건 뭐냐 하면 adolescent, 청소년들입니다. 청소년들. 다시 청소년들의 의사결정 회로가 정보를 통합하고 처리하는 방법이 청소년을 불리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의미인 것이다. 알겠습니까? 방법 때문에 청소년들이 불리해질 수도 있대요. 자, 그다음 A1 갑니다. 자, on the other hand, 자, 시그널 무슨 뜻이죠? 반면, 대조입니다. 대조는 차이점을 의미하죠. The limbic system matures earlier. mature, 형용사로 쓰이면 성숙한, 다 익은, 동사로 쓰이면 성숙해지다, 자라다, 다 익다 이런 뜻이에요. 자, 리믹 시스템, 대뇌 변형계가 일찍 성숙합니다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자, 대뇌 변형계를 Y라고 해봅시다. 이거 뭔지도 모르니까. 자, 그러면 이 앞에는 어떤 논리가 전개되어야 합니까? 대뇌 변형계 Y 말고 다른 X 무언가는 나중에 성숙합니다라고 해야 대조가 되겠죠. 맞습니까? 다시 말해서 A1은 재심은 1번, 2번 문장과 연결고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 앞에 선행 정보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playing a central role in processing emotional responses. 그런데 이 Y는요, 대뇌 변형계는요,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데 뭐 하는 데 있어서 정서적 반응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대요. 얘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감정적 반응과 관련이 돼 있는 거지. 그러면 합리적으로 생각해봐. 우리 지금 뭐 하는 거랑 비슷한 거냐면 프로파일러야. 형사야, 형사. 범죄 현장을 딱 가가지고 이 범죄 현장에서 범행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증거 찾고, 알겠어요? 지금 범인 이거 지금 모색하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프로파일러야. 과학적으로 접근해야지. 범칙 가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대충 느낌적인 너 범인처럼 생겼어. 관상이 그래. 이게 아니라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B 보겠습니다. 자, due to these differences, there is an imbalance between A and B. 자, 기니까 그냥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자, due to는 이유, 원인을 나타내는 전치사입니다. 뭐뭐 때문에. 자, 이러한 차이점 때문에 라고 했습니다. 무슨 차이점? 자, 제시문에는 차이점 이야기가 안 나왔어요. 그죠? 자, 그런데 보세요. 지금 A 논리에서 자, 대조 개념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러한 차이점은 뭐와 뭐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X와 Y의 차이점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맞습니까? 그렇다는 이야기는 논리적으로 B는 X에 대한 개념 설명, Y에 대한 개념 설명 끝나고 마지막에 와야 된다는 거지.
알겠어? 그 불균형이 있는데 between A and B, and 어디 있어? 여기 있네. A와 B 사이에는 불균형이 존재합니다. 이게 결과야, 결과. 원인 결과. 맞어? 맞아? 여기 A는 뭐야? Feeling based decision making ruled by the more mature limbic system. 이게 Y잖아. 그럼 B는 X겠네. 맞습니까? X와 Y 사이에 불균형이 존재하게. 그럼 순서 정했어요. C, A, B입니다. 알겠어요? 확인해볼까요? C 갑니다. One of their brain regions that matures later. 나중에 성숙하는 청소년의 두뇌 영역 중 하나는 the prefrontal cortex. 전두엽 피질 X인데, which is the control center. 컨트롤 센터래요. tasked with 담당하는데 thinking ahead and evaluating consequences. 미리 생각하고 결과를 평가하는 것을 담당하는 통제 센터래요. 그 얘기는 무슨 이야기야? 얘가 나중에 성숙하는데 얘는 뭘 담당하는 거야? X는 감정이 아니라 이성을 담당하는 거야. 사고, 생각. 그지? 자, C2 가겠습니다. It. 뭐예요? X죠? 전두엽 피질은 is the area of the brain. 자, 두뇌 영역인데 책임지고 있어요. 두 가지를. 첫 번째, preventing you from sending off an initial angry text. prevent A from B 하면 A가 B 하지 못하게 하다는 뜻이죠. 청소년이 처음에 화가 난 문자를 send off, 보내지 못하게 하는 것을 담당하는 두뇌 영역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modifying it with kinder words. it, 이 처음에 화가 난 문자를 더 친절한 말로 modify, 수정하는 것을 책임지는 두뇌 영역이에요. 응? 엄마가 카톡이 왔어. 요즘 공부 좀 열심히 잘 해야 되는데 제대로 하고 있는 거야? 요즘 말도 할 수 없고 그렇네. 그러면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열심히 할 거예요. 네, 믿어주세요. 뭐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청소년들은 이 전두엽 피질이 20대가 되어야 발달하다 보니까 합리적 사고가 안 되는 거야. 대뇌 변형계 감정을 담당하는 부분만 먼저 발달했어. 그러니까 욱하는 거지. 내가 알아서 한다고 왜 짜증나게 건들지 마. 그리고 나서 후회하는 거지. 다시 볼까? 자, A. 반면에 대뇌 변형계는 보다 일찍 성숙하고 얘가 감정적 반응을 처리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대. A2. 자, 대뇌 변형계의 보다 이른 발달 때문에 it is more likely to influence decision making. 대뇌 변형계 Y가 좀 더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A3. Decision making in the adolescent brain. 청소년 머릿속에 있는 의사결정이란 is led by emotional factors. 감정적 요인에 의해 더 끌리는 거지. 뭐보다? than the perception of consequences. 결과에 대한 인지 능력보다. 현전두엽 피질보다는 대뇌 변형계에 의해서 이끌릴 가능성이 더 있는 거야. 그럼 다시 보세요. 자, B1. 자, 이러한 차이점 때문에 불균형이 존재합니다. 감정에 기반한 의사결정, 더 일찍 성숙한 대뇌 변형계에 의해 지배받는 감정에 기반한 의사결정과 논리적 기반의 의사결정, 아직 성숙하지 않은 전두엽 피질에 의한 논리에 기반한 의사결정 사이에 불균형이 존재합니다. This may explain why. why 되면서 결과 나옵니다. 여기서 this는 원인을 가리키고요. 그러면 this may explain why는 그냥 따라서 인과적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따라서 불균형이 있다 보니 teens are more likely to make bad decisions. 일부 10대들은 안 좋은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더 있게 되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답은? 답은 CAP야. 4번이 정답이야. 근데 나 여기서 너희들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자, 사춘기는 당연히 정상적으로 감정이 합리적 사고보다 우선할 수밖에 없어. 신체적으로.
감정이 앞서는 거지. 그 나중에 후회를 많이 한단 말이야. 근데 잘 봐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야?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거 아니야? 아니야? 보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앞으로 사회에 나가가지고 좀 더 유리한 지점에서 출발을 하려는 게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궁극적인 목적인 것 같은데. 그러면 어느 정도 유의미한 공부를 해야 결과값이 좋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자, 본격적인 대입과 관련된 공부가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이 된다고 했을 때, 대한민국에서 지금 현재 고등학교에서 고등학생이 대학을 가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학교에서 내신 잘 보고, 그 다음에 수능 최저 잘 맞춰가지고 대학을 가는 방법이야. 이게 가장 지금 우리나라에서 대학을 가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야. 학교 내신 어렵지. 근데 문제는 고등학교 때 1학년 들어가서부터 이 내신이 올라가 준비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고. 이 준비는 언제,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었냐면 중학교 때 이미 실력적으로 커버가 가능해야 돼. 근데 고등학교 내신은 학교마다 다 다르니까 중학교 때 실력적으로 내신을 키우는 방법이 모의고사라고. 고등학교 때 보는 모의고사. 어차피 이게 고등학교 내신 시험 범위이기도 하고. 근데 중학교 때 특히 중2병이라고 해가지고 감정에 의한 의사결정이 되게 강한 시절이란 말이야. 그럼 대부분 공부를 제대로 안 해요. 공부 제대로 안 해도 고등학교 그냥 끼고 올라가는 거야. 중학교 때 감각만 막 믿고, 중학교 때 그냥 얼추 공부해가지고 어느 정도 성적 나오던 그 학습 감각만 가지고 고등학교 올라가는데 내신 보면 어떻게 되나? 개판되는 거지. 내신 시험은 바꿀래야 바꿀 수가 없습니다. 평생 가기 때문에. 바꾸는 방법은 자퇴 후 제2박밖에 없어. 그냥 안 좋은 내신 갖고 그냥 졸업하면 평생 가는 거야. 못 바꿉니다. 대학 못 가요. 내신도 제대로 못하는데 수능 되겠어? 안 되는. 근데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재는 어떤 인재예요? 아주 어릴 때부터 체계적으로 학습이 이루어진 인재를 원합니다. 대학이 원하는 인재는 다른 거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열심히 공부한 학생을 원하는 거예요. 활동이 없이 공부 안 하고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내던 학생을 뽑을 이유가 거의 없어요. 진짜 어마어마한 독보적인 그런 차이를 만들지 않는다. 그 문제는 뭐냐 하면 사춘기 때 감정을 누르고 합리적으로 판단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니까 컨트롤이 안 되니까 여기 괴리가 생기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거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이걸 극복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노력을. 이게 문제니까 어쩔 수 없어가 아니라 이걸 극복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 그 얘기는 무슨 이야기냐? 감정을 추스리고 이성적으로 자꾸 생각하려고 접근을 해야 돼. 속상하지 당연히. 하고. 하지만 이걸 컨트롤 못하면 결국에는 경쟁에서 질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야. 이때 이게 제대로 안 된다 그러면 고등학교 올라와가지고 이거 포기하고 여기에만 몰빵하고 그것도 제대로 해야 돼 진짜 하려면 본격적인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더 어려운 길이야. 왜냐하면 얘는 누구랑 싸워야 돼? N수생이랑 싸워야 되니까 고인물들이랑 싸워야 돼. 그래서 선생님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하면 노력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스스로 노력하셔야 됩니다. 부모님 말씀이나 선생님 이야기가 언짢게 들려도 그걸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해야 돼. 앵간히 노력을 해야 돼.
그 선생님이, 선생님 입장에서, 선생님 개인적인 이야기, 딴 얘기야. 선생님도 참 고민이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나도 학원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고 싶어. 돈을 많이 벌려면 학생을 많이 모집해야지. 근데 학생을 많이 모집하려면 가장 많은 학생들이 있는 구간을 공략을 해야 돼. 고등학생, 지금 현재 9등급제로 따지면, 고등, 고등학생들 중에 가장 많은 층을 이루고 있는 등급이 몇 등급인 줄 알아? 3, 4, 5등급이야. 어, 미- 미안, 미안한데, 그냥, 그냥 소통 자체가 안 되는 것 같아. 5등급제에서는요, 3등급일 거야. 3등급이 제일 많을 거야. 근데 이 학생들을 가르치려면 선생님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선생님이 되게 많은 걸 포기해요. 무슨 말인지 알아? 3, 4, 5등급? 그다음 5등급제에서 3등급 애들은 있잖아. 10개를 가르치려고 하면 10개를 못 받아들여요. 10개를 가르치려고 하면 12개를 까먹어. 얘네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있잖아. 가르치려는 게 아니라 용기를 심어줘요. 10분 하다가 딴 얘기 해줘야 돼. 왜냐하면 15분, 10분 넘어가잖아. 그러면 메롱해, 애들이 상태가 메롱. 너무 힘들어요. 재미없어요. 모르겠어요. 막 이게 막 그냥 튀어나온다. 근데 9등급제에서 1, 2등급이나 뭐 5등급제에서도 1, 2등급 애들도 마찬가지야. 2등급 초반 애들까지는. 얘네들은 그런 식으로 수업하면 되게 싫어하거든.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쓸데없는 얘기 자꾸 하잖아. 그럼 그 순간에는 재미있고 막 그런데 돌아가서는 엄마한테 뭐라고 하냐면 엄마 선생님이 자꾸 딴소리해. 이 얘기한다. 그런 애들한테는 정말 중요한 것만 짚어주고 포인트씩 잡고 체계적으로 확 끌고 가줘야 돼. 이들의 니즈가 이거니까.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생님도 돈 많이 벌고 싶어. 그러면 학생들을 가장 많이 모으려면 있잖아. 요 구간에 있는 애들 니즈에 맞춰주는 게 딱 맞아. 쓸데없이 욕심 부리고 욕심 부리면 안 되고 야 지금 뭐 모의고사 이거 어렵잖아. 이거 필요 없어. 이거 안 해도 돼. 이거 안 해도 돼. 스트레스 받잖아. 이거 안 해도 돼. 이거 문법하고 그 다음에 듣기 하고 단어도 쉬운 거 깨작깨작. 오 잘했어. 우쭈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 나는 이게 맞나 싶어, 솔직히. 그렇게 하는 게. 진짜 상위권이 되고 싶고 정말 잘하고 싶은 간절한 학생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나는 이걸 포기하고 이쪽에 포커스 맞춰가지고 나가려고 해. 어떤 생각이냐면, 요 등급의 대상, 이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을 널리고 널렸다. 하지만 이걸 목표로 하는 학생들을 정확하게 니즈 맞춰줄 수 있는 환경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 얘기가 많이 돌아갔는데 나는 포커스가 이거야. 상위권. 알겠어? 상위권이라고. 그래서 너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해줬으면 좋겠어. 알겠지? 알겠습니다. 힘든 거 알아요. 힘든 거 아는데 극복해야지. 자, 그래서 정답은 C, A, B 4번이 정답이 되겠다. 자, 37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자, despite the remarkable progress in deep learning-based facial recognition approaches in recent years, in terms of identification performance, they still have limitations. 오케이. 잘 모르겠는데? 자, despite. 설명해 줄게. 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럴 거야. 이걸 다 안다고? 그러면 상당히 열심히 이미 공부가 진척이 되었다는 이야기인데? 근데 나는 지금 만약에 이걸 잘 모르더라도 자꾸 이걸 경험하고 쌓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 자, despite는 전치사입니다. 따라서 뒤에 명사나 동명사만 와야 되고요. 자, despite는 무슨 뜻이냐? 무엇에도 불구하고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전치사의 목적어인 전치사 뒤에 있는 명사나 동명사를 우리가 A라고 해보고, 자, 주어 동사를 B라고 해보면 이게 무슨 뜻이냐? A에도 불구하고 B하다 이런 뜻이에요. A에도 불구하고 B하다. 그 얘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A와 B 값은 서로 상반적 관계다라는 거예요. A가 플러스면 B는 마이너스고 A가 마이너스면 B는 플러스를 의미하는 것이다. 알겠어? 자, 그러면 다시 despite the remarkable progress. progress는 발전이잖아. 그 플러스란 말이야. 그럼 주어 동사 they still have limitations는 마이너스인 거지. 알겠어? 그럼 여기서 they로 받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요 앞에서 복수명사잖아. 복수명사에 해당되는 건 이거밖에 없네. 그제? Deep learning based facial recognition approaches. 이게 뭐라고 했어? Deep learning 기반의 얼굴 인식 접근법이라고 했는데 그냥 X라고 해보죠. 그러면 다시 최근 몇 년 동안 X에 주목할 만한 발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X는 여전히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문장에서 필자가 제시한 부분은 뭘 얘기하겠다는 거죠? X의 한계점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거지. 알겠어? 인탐사 무엇의 관점에서? 자, 얼굴 인식의 성능의 관점에서. 자, 신분 확인의 성능의 관점에서.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장. These limitations relate to the database used in the learning stage. relate to는 뭐뭐와 관련되다는 뜻이에요. 얘가 동사고요. 그러면 그 얘기는 used는 동사가 아니라 과거 분사로서 앞에 있는 the database를 꾸며주고 있다라는 의미인 거지. 이 X의 한계점은 데이터베이스와 관련이 된 거야. 자, 어떤 데이터베이스냐면 학습 단계에서 사용되는 데이터베이스와 관련이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문제점의 원인이라는 거야. 데이터베이스가 문제이다. 알겠어? 자, A1. To counteract this problem. counteract라는 건, 자, 반작용하다, 대응하다라는 뜻이야. 알겠어? counter가 반대의 뜻이에요.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researchers have developed models for face aging or digital de-aging. 자, 얼굴 노화 또는 디지털 de-aging, 자, 디지털 노화 완화를 위한 모델 개발해 오고 있다. 그럼 여기서 model for age, face aging or digital de-aging이 솔루션이잖아. 잘 들어봐. 그럼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럼 이 문제를 데이터베이스와 매칭할 수 있지. 가능성 있잖아. 근데 이 문제를 데이터베이스라고 보면
문제하고 솔루션이 매칭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아? 아, 디스텍스가 문제인데 왜 모델이 페이스 에이징이냐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아무거나 막 갖다 끼우면 안 된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자, 이 이야기는 A1 앞에 뭔가 더 다른 구체적인, 자,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페이스 에이징과 관련된 문제점이 언급이 되어야 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 페이스 에이징에 오는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것에 대한 모델을 개발했다라고 해야 돼.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알겠니? 자, 그러면 퀀텀 점프해가지고 B1으로 갑니다. If the selected database does not contain enough instances, contain 포함하다. 이 선택된 데이터베이스가 만약에 충분한 사례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면 the result may be systematically affected. 그 결과가 시스템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다. 여기서 그 선택된 데이터베이스는 어떤 논리 얘기하는 거야? 이 한계점의 근본적 원인인 데이터베이스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건 내칭이 되네. 맞습니까? 그러면 C가 변수긴 하지만 일단은 B가 가장 먼저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지, 그지? 자, 그러면 B를 계속 보겠습니다.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뭐에 대한 예시겠어요? 자, 데이터베이스가 불충분하면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에 대한 구체적 진술이겠지? Performance of a facial biometric system. 자, 바이오메트릭은 자, 각주에 나오긴 했습니다. 생체 측정의. 근데 뭐 바이오메트릭 요즘에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 자, 만약 자, 다시 자, 성과 얼굴 생체 측정 시스템의 성능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원인이 있어. 만약 the person to be identified 자, 확인받는 그 사람이 was enrolled over 10 years ago. enroll 무슨 뜻이야? 등록하다, 가입하다 이런 뜻이. 자, 얼굴 생체 측정 시스템의 성능이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사람이 얼굴을 10년 전에 등록을 해놓으면 성과가 떨어지는 거, 성능이 떨어지는 거지. 그럼 무슨 이야기야? 데이터베이스가 없으니까. 알겠어? 10년 후에 데이터베이스가 없으니까.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 이런 모델을 개발했다가 되죠. 맞습니까? 그럼 이거 솔루션이니까. 그럼 C가 프로블럼이면 B 다음에 오고, 그 다음에 솔루션 A가 오는 거고. C가 솔루션이면 B 다음에 A 오고, 다시 A 다음에 솔루션이 이어져야 되는 거지. 이런 걸 매칭이라고요. 알겠어? 그러면 자 C를 보자. 프로블럼인지 솔루션인지. The factor to consider 생각해야 될 요인은 is that this person 이 사람이 may experience changes in the texture of the face 얼굴의 texture 질감 즉 피부결에 있어서의 변화를 경험할지도 모른다라는 것이다. 이거 뭐야? 문제 제기 계속하고 있는 거지. 여기서 이 사람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야? 이 사람을 얘기하는 거야. 10년 전에 얼굴 등록한 사람. 자, 피부결에 있어서의 변화 문제 여전히 문제예요. 문제. 특히나 with the appearance of wrinkles and sagging skin. sagging은 각주에 나왔습니다. 축 처진. 자, 주름살과 축 처진 피부의 등장과 더불어서 these changes, 이 문제는 더 두드러지는데 highlight. 체중 감소나 체중 증가에 의해서. 알겠어? 그럼 논리적으로 순서 어떻게 되죠? B 다음에 C. 문제 제기 계속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A. 어디 갔어? 솔루션 제시하고. 됐습니까? PTA. 자, 38번, 39번 삽입 문제, 문장 위치 고르기. 얘는 단절고리를 파악해야 됩니다. 근데 이 단절고리의 시그널도 마찬가지예요. 자, 단서도 마찬가지예요. 시그널 매칭입니다.
연결고리를 찾아야 되는지는 아시겠어요? 원래 있던 거 빼놨으니까 뭔가 빠져있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알겠어? 자, 지신문 보겠습니다. Leaving the contribution of that strategy to one side, the danger of creating more uniform crops is that they are more at risk when it comes to disasters. Leaving. 자, 분사구문이죠. ing, 주어 동사.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래? 분사구문이라고 한다. 분사구문은,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얘가 제1 동작이에요. 그 다음에 이 동사가 제2 동작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 제1 동작과 제2 동작의 관계는 딱 두 가지로 그냥 압축해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시간적 관계, 인과적 관계. A 할 때 B 하다. 그러니까 V1 할 때 V2 하다. 또는 V1 하고 그리고 나서 V2 하다. V1 했다. 그래서 V2 하다. 알겠어? 자, 그 다음 두 번째, leave A to one side 하면 A를 한쪽 사이드에 남기다라는 뜻이야. 그 얘기는 뭐냐면 A를 제쳐놓다라는 뜻이야. 제쳐놓는다라는 이야기는 이야기하지 않겠다, 논외로 하겠다라는 뜻이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다시 볼게요. 자, 그 전략의 contribution, 기여는 논외로 하고, 그 전략의 기여, 플러스네? 자, 그 전략의 기여, 플러스. 그럼 이 앞에는 무슨 이야기 나온 거야? 그 전략의 플러스가 나온 거야. 알겠어? 그 다음, the danger of creating more uniform crops. 위험성. 더 유니폼한 농작물을 만드는 것의 위험성. 마이너스네. 오케이. 그 얘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몇 층이야? 요 제시문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넘어가는 구간에 있는 문장이라는 거야. 알겠어? 그 전략이 좋았다. 하지만 이런 위험성이 존재하고 있다. 알겠어? 플러스 마이너스. 자, 플러스 마이너스 구간을 찾아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문장. The decline in the diversity of our food is an entirely human-made process. decline은 감소, 감소하다, diversity, 다양성. 우리 음식의 다양성에 있어서의 감소는 완전히 인간이 만든 과정이다. 즉, 순전히 인간 때문이다. 마이너스죠. The biggest loss of crop diversity came in the decades that followed the Second World War. 자, 이 농작물 다양성의 가장 큰 손실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수십 년 만에 나타났대요. 자, 세 번째 문장. In an attempt to save, 구하고자, millions from extreme hunger, 수백만 명을 굶주림으로부터 구하기 위해서 crop scientists found ways, 과학자들이 방법을 찾았는데 무슨 방법? To produce grains such as rice and wheat 이런 것들을 on a enormous scale. 자, scale 무슨 뜻이죠? 규모. enormous scale 엄청난 규모로 쌀과 밀과 같은 곡물을 생산하는 방법을 찾았대요. 플러스 나왔지? 그지? 자, 그 다음 네 번째 문장 and 그럼 얘도 뭐일까? 플러스가 되겠지? 자, thousands of traditional varieties were replaced by a small number of new super productive ones. replace는 교체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버라이어티는요, 다양성이 아니라 그냥 품종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수천 가지의 전통적인 품종들이 교체가 되었습니다. 이거 없어지고, 자, 소수의 새로운 완전 생산적인 품종으로 교체가 되었습니다. 알겠어요.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문장. The strategy worked spectacularly well, at least to begin with.
그 전략이 잘 작동했다라는 건 플러스잖아, 그지? 그래서 그 전략은 뭘 얘기하는 거지? 이거 얘기하는 거죠. 그지? 당연에 있던 수천 개의 품종을 싹 없애고 소수의 완전 생산성이 좋은 품종으로 갈아치웠더니 특히 잘 작동했대요. 됐습니까? 4번, 5번 문장 사이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지. 자, 그러면 일단 5번, 6번 사이에 가능성이 있죠? 6번 문장이 마이너스여야 돼. Because of it. 자, 일단 여기서 이수로 받을 수 있는 건 그 전략일 겁니다. 그것 때문에 자, grain production triple. 곡물 생산은 3배가 되었고 생산이 많아졌어요. 플러스. 1970년도와 2020년도 사이 인구 수는 2배 이상이 되었습니다. 플러스. Specifically, 구체적으로 특히 a global food system that depends on just a narrow selection of plants, depend on 의존하다. 자, 좁은 선택 범위의 식물에만 의존하는 전 세계 식량 체계가 has a greater chance, 더 큰 가능성을 갖고 있는데 어떤 가능성? Of not being able to survive, 살아남지 못할 가능성이. 질병, 해충, 그리고 기후적 변화로부터. 마이너스. 답은 6번, 7번 사이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39번 보겠습니다. A few years ago, 몇 년 전에, Cuba altered that uniform style. alter가 무슨 뜻이죠? 변경하다, 바꾸다라는 뜻입니다. 쿠바가 그 유니폼 스타일을 바꾸었어요. modernizing it. 그 유니폼을 현대화시키고 and perhaps conforming to other countries' style. conform to 하면 어디에 따르다, 복종하다 이런 뜻이에요. 분사구문 1, 분사구문 2. 자, 유니폼을 바꾸어서 유니폼을 현대화시키고 어쩌면 다른 나라의 스타일을 따랐습니다. 이런 뜻이죠. Interestingly, 흥미롭게도 the national team has declined since that time. 그때 이후로, 언제 이후로? 유니폼을 바꾼 이후로 자, 감소해오고 있습니다. 쇠하고 있습니다. 알겠어? 찌질해진 거야. 자, 이건 뭐 시그널이 전혀 없어요, 지금. 시그널이 전혀 없으니까. 자, 여기서 찾아야 되겠지. 시그널이랑 매칭을 통해서. 첫 번째 문장. 1940년도와 2000년도 사이에 쿠바가 전 세계 야구계를 지배했습니다. 두 번째 문장. They, 쿠바는요, won 25 of the first 28 World Cups and 3 of 5 Olympic Games. 처음 28번의 월드컵에서 25번을, 올림픽 경기에서 3번을 우승했습니다. 압도적이었네. 그 다음 세 번째 문장. The Cubans were known for. 여기 for는 이유를 나타내죠. 뭐뭐 때문에. 이 쿠바 사람들이 유명했던 이유는 wearing uniforms. 유니폼을 입었는데 covered in red from head to toe.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빨간색으로 뒤덮인 유니폼을 입어서 유명했습니다. 붉은 악마, 도깨비 같았나 봐. A strong contrast. 강한 대조였는데 to the more conservative North American style. conservative는 보수적인 이란 뜻이죠. 좀 더 보수적인 북미 스타일과 강한 대조를 이루었던 거죠. featuring gray or white pants. 특징이 뭐냐 하면 북미 스타일은 회색이나 하얀색 바지를 특징으로 했어요. 자, 네 번째 문장. Not only A 버럴 수업이, not only A 버럴 수업이 A뿐만 아니라 B도, but 대신에 지금, 자, 콤마 쓰고 있는 겁니다. 자, not only A 버럴 수업이 A뿐만 아니라 B도, 자, B를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자, 그 다음, not. 부정어가 문두로 나가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 주어 동사 말고 동사 주어. 자, 뒤집어야 된다고 했어요. 자, 그들의 운동적 재능이 superior, 우월했을 뿐만 아니라 쿠바인들의 그 운동 재능이 압도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the Cubans appeared even stronger.
후바팀은 심지어 더 강하게 보였습니다. From just the color of their uniforms. 유니폼의 색깔로부터로. 됐습니까? 색깔만 봐도 완전 그냥 쩔어, 쩔어. 자, 다섯 번째 문장. A game would not even start. 게임이 시작도 안 되었는데, and the opposing team would already be scared. Scared, 겁먹은. 상대팀은 이미 겁을 먹곤 했습니다. Country ruled international baseball for decades. 수십 년 동안 전 세계 야구를 지배했던 그 나라가 has not been on top. 정상에 있은 적이 없어요. Since that uniform change. 그 유니폼 변화 이후로 한 번도 우승한 적이 없습니다. 언제 바꿨는데? 쩐다라는 얘기만 했지 바꿨다는 얘기 안 했는데 어디서 했지? 여기서 했네. 그지? 그럼 답은 죽었다 깨어나도 5번, 6번 사이에만 들어가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답은 4번이다. 됐습니까? 자, 일단 수업 여기까지 하고.